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26세 남편과 결혼해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 셋 있는 집안의 큰아들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은 시아버님과 돌아가신 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10살 터울의 이복 동생이 생겼는데 아들 셋이라 딸 셋처럼 살갑진 않아도 그래도 셋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애들 아빠나 바로 밑에 시동생도 새어머니라고 대면대면하거나 소홀하는 것 없이 새어머님께 잘 해드리는 편이었고요. 애들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새어머니가 처음부터 아들 모두 차별 없이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 전 인사 갔을 때 집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처음엔 재혼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형제들과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저를 정중히 대해주셨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올 텐데 큰 며느리로서 각자 의상하지 않도록 잘 부탁하마. 그것 말곤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네, 아버님,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누구보다 노력할게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를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했고 아버님,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넘도록 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2살 터울로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 첫 손주로 예쁨 받았고 시아버님 하시는 사업도 잘 되는 편이라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꼽자면 시동생이 결혼하고 성격 차이로 갈라서게 되면서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긴 했었어요. 막내 시동생이 있다고 해도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막내 동서도 같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터라 집안의 대소사는 큰 며느리인 제가 다 주관하게 됐네요. 그렇다고 해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들 모두 저를 인정해줬던 만큼 힘든 것도 몰랐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은 다들 시부모님이나 시댁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갈등도 생기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것도 없어서 주변 기혼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던 저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 닥친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아버님이 탄 차와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셨고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만큼 상태가 위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네요.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셨지만 아버님께서 연세가 있으셨던 만큼 사고 후유증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이젠 휠체어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사고 때문에 부쩍 야윈 아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력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재활 운동위에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네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네야,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병원에 있을 때도 매일같이 와서 병간호하고 이렇게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니 너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아들 셋 있는 것보다 큰 며느리 하나가 더 든든해. 아니에요, 아버님. 저 시집 왔을 때부터 아버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 말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돼요. 이 몸으로 오래 살아봐야 자식들 고생이나 시키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돼서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오래 사셔야죠. 그래. 내가 우리 큰며느리 생각해서 힘을 내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복은 있나 봐. 너 시집 오고 나서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알지? 그럼요. 아버님이 저 딸처럼 아껴주시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죠. 저도 아버님을 제 친아빠처럼 생각하니까 건강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아들만 셋이라 딸을 한번 키워보고 싶으셨다는 아버님은 저를 늘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집을 와서 아버님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믿어주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버님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어요. 때문에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더 정말 열심히 간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아버님은 원래 건강 상태로 돌아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동이 힘들다 보니 움직임도 줄어드셨고 그렇게 활동적이고 기억력도 좋으시던 아버님이 자주 깜박하시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절 부르셔서 시댁에 가보면 갑자기 어쩐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시는 일이 잦았고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자 손녀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는 일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셨죠. 식사하신 것도 자꾸만 깜박깜박하시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제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첫째야. 아무래도 네 시아버지가 좀 이상해. 너도 눈치는 챘지? 네. 아무래도 교통사고 때문에 아직 회복을 못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 부쩍 자주 깜빡하시는 일도 잦아지셨고 저희 애들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세요. 그래. 이게 아무래도 그냥 두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혹시 네가 너희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질 않겠니?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하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든 할 것 아니니. 네, 어머니, 그럴게요. 혹시나 아버님이 치매라고 하셔도 요즘은 약도 잘 되어 있고 여러 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 치매 검사를 하고 결과를 냈는데 치매 초기가 맞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만 같았어요. 설마 하고 모시고 가긴 했지만 정말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돌아온 그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절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그네야, 나 좀 잠깐 보자. 네, 아버님.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저녁하고 있는 중인데 출출하시면 간식거리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간식거린 됐고, 이리 앉아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나도 요즘 내가 자주 깜빡하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아서 짐작은 했었다만, 너희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대답도 안 하고 자리를 피하니, 내가 답답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병원에서 나 치매 맞다고 하지? 아버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님 치매 맞으시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래. 나도 내가 치매가 맞는 것 같아서 너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 요즘에는 치매도 옛날 같지 않대요. 아버님처럼 초기에 발견한 거면 약을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센터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 다니시고 얼마든지 지금처럼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치매 초기는 진짜 흔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 애미야 고맙다. 근데 내가 치매라니 참 믿어지지 않아서 말이다.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도 자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시면 더 안 좋대요. 앞으로 저나 애들 아빠나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할 테니까 약 빼먹지 않고 챙겨 드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당하고 나서부터 네 도움을 참 많이 받는데 앞으로 또 네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미안해서 어쩌나.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20년 동안 늘 한결같이 당당하시고 활동적인 분이셨는데 교통사고에 치매까지 오니 아버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거기다 아버님이 치매 초기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님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집 안에만 계시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니까 그걸 보는 어머님 마음도 더 힘들어 바람 쐬러 나가시는 거겠지 싶어 지켜보는 제 마음이 무거웠네요. 두 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더 자주 찾아뵙고 신경 쓰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걸러 하루는 꼭 시댁에 가서 얼굴 비추고 살림에 신경 쓰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그러다 하루는 외국에 있는 언니네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외국에 있는 친정언니가 온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도 아버님 병간호는 자신이 할 테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마음 편히 친정 식구들과 근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로 나가니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풍경을 보니 맛있는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차 한잔 하려고 근처 유명한 카페를 찾아갔네요. 자리 잡고 음료를 주문하러 가려는데 건너 테이블에 앉은 두 중년 남자가 서로 딱 붙어서 민망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더군요. 뒷모습만 보이는데도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의 애정행각이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급하게 지나가려는데 그때 다시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한 게 아니겠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부르자 처음엔 자신을 부르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가가서 부르니 고개를 딱 드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카페에서 도대체 뭘 한 건지 립스틱은 다 번져 있고 옷 매무새도 헝클어져 있었네요. 무엇보다 지금 시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제 말에 고개도 들지 못하던 시모. 거기다 옆에 있던 남자도 어지간히 놀랐는지 아예 제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딱 돌리고 앉다본요.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어서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맞은편 자리로가 앉았는데 시모 옆에 있는 남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님과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었어요. 아버님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시댁에 놀러 오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저도 시집 왔을 때부터 뵙던 분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20년 동안 늘 헝클어진 모습 한 번 본 적 없는 시어머님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딱 붙어 애정행각을 벌이던 그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기막혀 앉아있으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일어서려는 저를 붙잡으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예, 승우엠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어머니, 저 사실 지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것도 아버님이랑 친한 동생분이랑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아버님도 아세요? 아니, 네 시아버지는 모르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시아버지 교통사고 당해 그렇게 되고 거기다 치매 증상까지 생겼잖니. 네 시아버지는 몸 아프고 치매 걸려 우울하다고 나한테 짜증만 내고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어디 마음 고칠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몇 번 저 양반한테 하소연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죠. 마음이 힘드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렇다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 알아. 다 내 잘못이다. 저 사람하고는 금방 정리할 거니까 네 아버님이나 신랑한테는 말하지 말고, 응? 그건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어머니, 꼭 저분이랑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정리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꼭 비밀 좀 지켜줘. 부탁한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보그러 온 줄 모르고 그렇게 애정행각을 벌이더니 이제는 헤어지겠다고 제 앞에서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같이 카페에 들른 친정 식구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황당해하고 정말 상상 못했던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제 낯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그래도 제게 다 걸렸고 사정하며 헤어진다고도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치매 판정 받고 나서는 자기 혼자 병간호 힘들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르더니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몸이 피곤한 날도 일부러 가서 제가 아버님 병수발도 다 들었고 제가 아버님 돌봐드릴 동안 어머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께서도 답답하시니 외출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밖으로 나가
우리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도 느껴지고 가뜩이나 몸 약해진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 혼자 참 괴로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은 물론이고 시동생들까지 다 힘들 수밖에 없어. 그냥 나 하나 입 닫고 말자. 아예 잊어버리자 다짐했네요. 물론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날 카페에서 벌였던 지난 애정 행각이 떠올라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잊어버리고자 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하루는 평소처럼 아버님 반찬 좀 해드리려고 집에 갔더니 시무가 다가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네야, 네가 시집 올 때부터 참 속이 꽉 찬 애인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비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저는 그날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머님도 정리하신다고 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걸로 어머님 믿어요. 그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랑 바로 정리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가 나보다 네 시아버지 신경 쓰고 병수발 들어준 거 안다. 정말 참 고마워. 이렇게까지 말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전처럼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점점 그날 일을 잊고 저도 다시 전처럼 어머님을 대할 수 있게 됐네요. 하루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파김치 좀 담궈서 어머님을 드리려고 가져갔어요. 근데 현관문이 열려있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갔더니 집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왔다고 인사를 하려는데 들리는 통화 소리에 또다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가 생각보다 더 입이 무겁더라고. 그날 일은 아예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살겠대요. 그러니까 헛똑똑이지 뭐. 나 같으면 아주 난리를 쳤을 텐데 그 덕에 조용히 넘어갔잖아. 내가 둔해서 절대 눈치 못 채니까 걱정 마. 내가 이미 헤어졌다고 아주 감쪽같이 연기를 해놨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 사람 약 먹는다고 해도 어차피 치매는 더 심해질 거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갈라서면 마포에 있는 빌딩이랑 파조 땅은 내 몫으로 달라고 할 거야. 그것도 미리 내 몫으로 옮겨놔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자기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내가 위자료로 한몫 챙기면 자기 사업 팍팍 밀어줄게. 알았지? 나도 사랑해. 통화하는 소리만 들어도 누구와 전화를 하는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불륜남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헤어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주저앉을 만큼 깜짝 놀라더군요. 예, 너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니? 왔으면 기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니, 그분이랑 확실히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너 내 통화 엿들었어? 도둑놈처럼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시어머니 통화나 엿듣고 너 워낙 감시하냐.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길래 환기하려고 열어놓으셨나 했어요. 저보고 도둑이라뇨.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그분하고 정리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통화 들어보니 아직 만나시는 것 같던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정말. 어쩌려고 그런다니. 내 맘이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사람 만나야 되니? 막말로 네가 뭔데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며느리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니 그거 믿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봤자 어차피 치매 걸린 늙은이야. 남들 도움 없으면 지 한 몸 하나 움직이기 힘든 노인네. 내가 지금껏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어머님한테 이번에 정말 실망했어요. 아이고, 누가 무섭대? 어차피 너도 너희 시아버지 죽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허구한 날 와서 병수발 드는 거 아니었어?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인데 뭘 큰 소리야. 어머님, 저는 아버님 재산 바라고 잘해드린 적 없어요. 정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같고 저 아껴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잘하는 거지. 정말 다른 딴만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주 혼자 잘났지.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은 늙은이 네가 나 대신 잘 모셔. 난 너네 시아버지랑 깨끗이 갈라서고 위자료 챙겨 나갈 거니까. 그리고 애들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괜히 먼저 나불대서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마.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알았어? 남편이 아픈 상황에 불륜을 저질렀을 때부터 인성이 바닥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신의 전화통화를 몰래 엿들었다며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거기다 불륜 사실까지 들켜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시모는 맘 약한 제가 말하지 못할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간 반찬이 짜다고 잔소리를 해대거나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스모애미는 이제 아버님이 귀찮아진 것 같다고 예전처럼 잘 오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시모의 이중성을 알고 나서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갈 때마다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드는 척하는데 그 모습을 참고 보고 있기가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발길이 끊길 수밖에요. 그런데 그걸 제 탓을 하면서 큰애가 이제는 아버님이 귀찮아진 것 같다며 시동생들이며 우리 애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휴, 맏 며느리가 돼서 날 좀 도와줘야지. 이 나이에 내가 시아버지 돌보고 운동시키고 밥 차려주려니 힘이 딸린다 딸려. 그러더니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정말 당장이라도 비밀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럼에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싶어 참았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제게 이런 잔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요즘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소홀한 건 맞는 것 같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좀 더 신경 좀 쓰자, 응? 남편한테까지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음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뻔뻔한 시모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긴 왜 왔어? 병수발들 너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야 찔려서 온 거냐? 제가 진짜 귀찮아서 안 하겠어요? 어머님을 뵐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도 제가 왜 안 왔는지 그 이유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시동생들이랑 우리 애들 앞에서 절 나쁜 며느리 만드셔야겠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분해서 따지러 왔네. 지금까지 그렇게 착한 척은 다 하고 살더니 이제서야 본색이 나오는 거냐. 너 내가 니네 시아버지랑 이혼할 거라고 해도 아직까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예의도 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세요? 다른 가족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니?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바람핀 거 너 증거라도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 시어머니한테 협박질이야? 되레 협박한다고 저를 몰아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만약 이게 시모의 본성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숨길 수 있었는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본인 새엄마의 본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버님 병간호하느라 힘드실 테니 어머님께 더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남편이 참 가엾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본성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던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자신이 아버님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과 약속한 날짜에 맞춰 저는 어느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 사장님, 큰 며느리분 맞으시죠? 네, 제가 큰 며느리 맞아요. 근데 무슨 일로 절 뵙자고 하셨는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아버님의 변호사는 제게 서류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작은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며칠 전에 백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가보니 하시는 말씀이 백 사장님 사모님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녹음 테이프를 주셨어요. 백 사장님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녹음하신 것 같은데 양이 꽤 됩니다. 아마 불륜 사실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심이라서 아예 모르는 줄 알고 사모님께서 불륜남을 집으로 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다고 해요. 또 백 사장님 병원 모시고 갈 때도 같이 가면서 나눈 낯뜨거운 대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니요. 그동안 한 번도 내색 안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뵐 때마다 그냥 멍하게만 계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더 심해지셨구나 싶었는데. 치매 초기에 약을 드시다 보니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건 아니고요. 그게 아무래도 사모님이 눈치채서 불륜 사실을 숨길까봐 티 안 내고 일부러 조용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봉투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님이 불륜남과 외도하면서 찍은 사진도 증거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실 알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이걸 저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나요? 네. 아드님들보다 믿을 건 큰 며느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전해주신 서류봉투를 품에 들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만은 모르고 계시길 바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니
그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불륜 증거를 혼자 모셨다고 생각하니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참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공개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공개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중요한 순간에 시모의 불륜 사실을 알려야 했네요. 그렇게 고민하며 집으로 들어가던 찰나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보석을 도둑 맞았다며 급하게 가족들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니 남편은 물론 둘째 시동생까지 다 와 있었어요. 승우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보석이 없어지다니. 그래, 큰애 너 잘 왔다. 너 혹시 내 다이아 반지 못 봤니? 너희 아버님이 나 결혼기념일 선물로 해주신 거 말이야. 글쎄요. 그때 다이아 해주셨다는 말만 들었지.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요. 왜요? 그 반지 잃어버리셨어요? 그래. 그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내가 너희 아버님이 해주신 거라 아까워서 끼지도 못하고 모셔만 놓는 건데 반지가 팔이 달렸는지 갑자기 없어졌다. 스무애미 너 진짜 그 반지 못 봤어? 네,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다른 데서 흘리신 건 아니에요? 아니, 얘는 내가 아까워서 끼고 나가지도 않는다니까 흘리긴 어디서 흘려? 도둑이 들여왔으면 도둑 맞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니? 어머님 보석함이나 화장대 잘 찾아보신 거 맞으세요? 도둑 들어온 흔적도 없고 끼고 다니지도 않으셨으면 집안 어디서 흘리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너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내가 이미 몇 시간 동안이나 쥐잡듯이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큰애 너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네? 제가요? 제가 왜 어머니 반지에 손을 대요? 그것보다 저는 그 반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머니, 네 사람이 설마 그걸 몰래 가져갔겠어요?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어머님은 앉아서 좀 진정하고 쉬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래요. 밖에 끼고 나가신 거 아니고 도둑도 아니면 집에 있겠죠. 걱정 마세요. 아니, 얘들이 왜 이래? 난 끼고 나가지도 않고 그거 만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반지가 어디 가겠어?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 거동도 힘든 저 양반이 반지를 가져갔겠니? 생각해보면 큰애밖에 반지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어머니 반지 훔쳐갔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생각해봐라. 이 집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더 있니? 내가 끼고 다니지도 않고 모셔만 놓는 건데 그게 어딜 가겠어. 도둑이라면 이 집이 다 털려야지. 반지만 가져가는 것도 웃기잖니. 한 번은 넘어갈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너 반지 안 가져갔어?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제대로 찾아보시지도 않고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볼 만큼 찾아봤다니까. 그리고 눈앞에 다이아 있는데 그거 안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딨니? 눈앞에 욕심 따라 가는 거지. 만약이라도 가져갔으면 솔직히 말해.
말하면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에이, 어머니, 형수님이 그걸 가져갈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형수님 겪어보고도 모르세요? 알지. 근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석 보면 만져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쟤도 한 번도 못 받아본 타이야 보니까 눈이 확 돌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눈이 확 돈다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면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왜 그래? 당신 진정해. 요즘 큰애니가 편한 것 같긴 했다만 아무리 그래도 시엠인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책임지겠냐고 큰 소리를 내. 아니면 아니라고 좋게 말할 것이지. 여기 네 시아버님도 같이 계신 거 안 보이니? 시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이제는 시부모 둘 다 무시하기로 작정했어. 제가 아주 보통이 아니다. 시모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반지를 가져갔다고 저를 의심하고 거기다 아버님까지 무시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넘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그 순간 저한테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눈치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가 불편했던 겁니다. 아버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 하나 노명을 씌워서 쫓아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모 속셈을 알게 되니까 어이없어 실소가 나오더군요. 너 지금 그 웃음은 뭐야? 시부모 앞에서 큰 소리 내면서 대들질 않나. 이제는 비웃기까지 해. 시아버지 이렇게 됐다고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남편도 2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어른들 앞에서 이게 예의 없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 지금 너무 제정신이야.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그 속셈을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와서 그래. 저 여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저 여자라고 했어? 내가 네 시아버지하고 40년 넘게 산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채치 자리로 들어왔어도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진짜 가증스러워서 못 봐주겠네요. 제가 본인 비밀 말할까봐 아주 속이 타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반지 가져갔다고 도둑 누명 씌우고 시부모님 무시하는 며느리 만들어서 내쫓아보시려고요.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비밀이라니.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됐다. 일은 무슨. 괜히 지 본성 드러나니까 할 말 없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될걸. 집안 분란이나 만들고. 시끄러우니까 이 집에서 다 나가. 왜요? 다이아 반지 훔쳤다고 몰아가시더니 지금은 제가 비밀 폭로할까봐 무서우세요. 언제 말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더 고민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가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야? 얼른 쟤 데리고 나가. 승우 아빠, 그리고 서방님 잘 들어요? 아버님 친한 동생분 중에 박 사장이라고 있죠? 그 사람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무슨 사이인 줄 알아요.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네 자료 뜯어내서 새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거. 두 사람 알고는 있어요? 아니다. 제가 치어내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내가 박 사장이랑 바람을 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가 왜 없어요? 그날 교회 카페에서 내가 본 건 뭔데? 어디 나만 봤나? 우리 친정 식구들도 다 같이 봤지. 카페 소파에서 딱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물고 빨고 하는 더러운 모습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니에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랑 바람이 났다고요? 쟤한테 들을 것도 없다. 제가 지금 하는 말 다 헛소리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여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승호애비는 뭐하냐? 네 쳐데리고 얼른 나가.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이왕 시작했는데 다 밝히고 가야죠. 우리 어머님 맨날 증거 타령하셨는데 제가 증거 좀 들려드려야겠네요. 아버님이 모신 증거를 언제 공개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전에 아버님 변호사 만나 받았던 증거 테이프를 꺼내 남편과 시동생이 모인 자리에서 틀었네요. 녹음 테이프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그런 말은 애교였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서슴지 않고 지저분한 대화를 나누더군요. 어젯밤 너무 황홀했다고 이 늙은이랑 살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네요. 이 말을 직접 들으면서도 꼭 참으셔야 했던 아버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정말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은 남편과 시동생은 손을 벌벌 떨면서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 제가 나 흠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 이젠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아버지를 두고 이혼을 하겠어. 내가 정말 잠깐 흔들린 걸 가지고 제가 날 협박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너네 나 모르니? 그런데 그때 그동안 계속 가만히 앉아만 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헤어지긴 뭘 헤어져? 너 희옥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박 사장 그놈이랑 통화하면서 온갖 주접을 다 떨어놓고. 이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당신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치매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너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동안 두고 봤어. 그 자식 집에 불러들이고 더러운 잠자리 얘기도 모자라. 이제는 큰 며느리한테까지 자식 노릇 못한다고 욕하고 끝내는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내려고 해? 여보, 그거 오해해요. 박 사장 그 사람이 자기 안 만나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가 네 자료 받아서 한몫 챙길 생각을 해? 내 땅이랑 건물 노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 증거도 내가 큰애한테 넘겨준 거야. 더 이상 발뺌할 생각하지 마. 증거를 직접 모았다는 시아버지 말에 시모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당신 사고 나서 병원 들어가고 거기다 치매 판정까지 받고 힘들고 외로운데 기댈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박 사장 그놈이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허튼 소리 하지 말어. 당신 그 추악한 본성 이제 다 알아. 바람 피운 주제 어딜 감히 내 재산을 노려? 너 같은 것한텐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다리를 붙잡으며 엉엉 울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나중에는 제 앞에서 납작 엎드려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역겨운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네요.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개거풍 물고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보다 못한 남편과 시동생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황혼재혼을 꿈꾸며 시아버님과 이혼으로 재산 두둑히 챙기려던 시모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본인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시모가 집을 나간 뒤 시아버님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웃음도 되찾으셨어요.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구태여 전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증스러운 두 얼굴로 살았던 그동안의 시간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